안녕하십니까. 제6강 직업과 청렴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66페이지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시험에 언급되는 부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서양 직업관 그리고 67페이지에서 특히 68페이지 자료 플러스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두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자신의 적성 능력에 따라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일, 그렇게 하여 경제적 재화를 취득하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직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 기능을 하게 되죠. 개인적 차원에서는 생계 유지, 먹고 산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자기 꿈을 이루게 됩니다. 요거 두 가지는 개인적 차원. 자, 그리고 세 번째, 개인들이 각자의 직업에 열심히 종사할 때 그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 참여라는 직업의 기능을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 동서양의 직업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거의 60% 확률 정도로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치게 될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도 제법 많이 출제가 된 건데요. 자, 그러면 먼저 동양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윤리 안에서 직업, 동양의 직업관이라고 하지만 여기 나오는 공자, 맹자, 순자 이 세 분 다 유교 윤리 사상가죠. 특히 이제 공자 같은 경우에는 직업관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명사상입니다. 명정 거꾸로 정명 이름을 어떻게 올바르게 잡는다. 자, 그래서 뭐 한자로 쓰면 군, 신, 부,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이렇게 자신의 이름값,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정명사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맹자. 맹자라는 사람은, 학자는 대인, 소인의 일을 구별하여 사회적 분업, 직업 간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였더라. 특히 이 대인이라는 말은 맹자가 주로 잘 구분지어서 하는 말이지요. 대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소인이 할 일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대인이 대인으로서의 일을 다 하고 소인이 소인으로서의 일을 다 할 때 그 사회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더라.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임금은 왕은 백성들이 항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항심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산이라는 뜻은 항상 생산한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야지만 항심, 여기서 심은 도덕. 그러니까 항상 도덕성을 가지게 되더라. 이것이 누구의 직업관이냐? 누구의 어떤 직업에서 해야 될 일이냐? 임금,
왕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시험에는 순자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순자는 우리 예라는 단어, 예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은 순자를 배웠을 겁니다. 순자 하면은 성악설 이렇게 배웠겠죠. 자, 한번 봅시다.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예에 따를 것을 강조했다.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보았다. 자, 우리가 순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성악설에 따라서 타고난 덕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타고난 덕이 없기 때문에 예의 능통에 따라서 어떤 직분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자, 이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예의 능통에 따라서 직분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더라. 따라서 예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자라는 것이 순자의 의견입니다. 장인정신 밑에 나오는 장인정신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이고요. 서양의 직업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각자 타고난 고유한 기능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직업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면 덕을 실천할 수 있겠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덕은 지혜, 용기, 절제에 해당하겠고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용기, 수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절제, 생산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더라. 한마디로 사회적 분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나오는 동양과 밑에 나오는 플라톤 교집합 시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회적 본분, 직분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플라톤은 67페이지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그리스도교 중세 그리스도교에서의 직업가는 직업이라는 것은 뭐다? 우리 사과 따먹은 것을 이제 벌을 받고 있는 거죠. 노동의 힘듦을 부여함으로써 벌을 받는 것이더라. 그런데 벌 받는 사람이 돈을 달라, 벌 받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 바로 칼뱅입니다. 칼뱅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직업은 신의 부르심, 즉 소명이다 라고 보았다. 자, 근면성실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직업적 성공을 긍정했는데요. 직업적 성공은 앞으로 네가 죽어서 구원될 수 있는 징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직업에 종사해서 돈을 벌고 사회적 명예를 획득하는 것을 중세 그리스도교처럼 저것은 죄에 대한 어떤 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징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직업 생활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직업은 또 소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이 나에게 부여한 소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칼뱅으로부터 우리는 자본주의가 씨앗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르크스 들어왔습니다.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여야 하고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인간다움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분업을 통해서 하나의 도구화가 되어버리더라. 따라서 이런 도구화된 노동이 인간 소외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고 비판하였더라. 특히 이런 인간 소외라는 단어 핵심 용어가 되겠죠. 위에 나오는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플라톤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플라톤. 밑에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67페이지 위입니다. 이성의 영혼이 이성기계 욕망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영혼이 세 부분. 또 이 영혼이 덕으로 변하면 이게 지혜, 요것이 용기, 요것이 절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이런 지혜, 용기, 절제를 갖춘 사람을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 이 지혜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될 수 있겠고요. 용기의 덕을 가지고 수 있는 사람이 방위자가 될 수 있겠죠. 절제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산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각 본분에 맞는 탁월성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이런 국가를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원래 계급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계급이 왔다 갔다. 하지만 통치자와 방위자는 일부의 경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또 그리고 통치자 집단은 서로 재산을 공유해야 됩니다. 재산을 공유. 또 심지어는 가족까지 공유합니다. 부인, 자식까지도 공유하더라. 그렇게 해야지만 욕심을 가지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더라.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직업 윤리와 청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윤리라는 것은 직업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행동 규정 규범을 이야기하는데요. 직업윤리의 일반성, 특수성이 있는데 일반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업에 임할 때 성실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겠고요. 특수성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죠. 특수한, 그러니까 그 직업만이 가지는 그 직업 속에서 더 강조되는 윤리들, 변호사나 의사의 비밀 유지의 이런 것들을 특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업가의 다양한 직업 윤리에서 기업가와 근로자의 윤리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극적 책임, 적극적 책임. 그러니까 소극적 책임이라는 것은 법을 지켜가면서 이윤을 창출한다. 그런 법을 준수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이다.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고, 적극적 책임은 기업은 사회의 핵심 기관이므로 법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지원과 인류애를 구원해야 된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업에서 주는 지역 발전 기금이라든지 각종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LG에서 의인상 이렇게 내려서 그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든지 그 사람에게 직업을 보장해 준다든지 또 공공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교육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이 할 수 있는 적극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자료 플러스 요것이 이제 비문 형식으로 나옵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두 가지의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드만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프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기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까처럼 소극적 책임만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법을 지켜가면서 기업 이익을 극대화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에로우는 기업의 적극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복지공헌 이런 사회적 책임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프리드만도 에로우도 궁극적으로는 이윤 추구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밑에 설명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네트워크 서로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믿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자본으로서 본다. 자본으로서. 퍼트넘에 따르면 사회 성원들 간의 신뢰, 기업들 간의 신뢰, 사회제도, 정책 리더들에 대한 신뢰가 정착되어야 그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형성된 것이다 볼 수 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협력적 행동을 촉진시켜 그러니까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69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이제 전문직 윤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전문직이라는 것은 특징이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되겠더라. 그리고 자격증만 그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 직에 종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점성 그리고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더라 이라는 거.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떤 진단을 내릴 때는 어떤 법에 따라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사면허라는 한도 내에서 의사면허의 근거 안에서 자신이 자율적으로 내리는 판단이 진단이라는 것이죠. 진단이라는 것. 그래서 전문직이라는 것은 이렇더라 하는 건 따라서 이런 솔직히 이런 전문직들이야말로 실은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 되지 않을까,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 그 두 번째 공직자, 공직자라는 것은 공무를 보는 사람들이죠. 국민들의 일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공, 공적인 것을 받는다 해서 본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함을 갖춰야 되고 청렴정신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 이미 6강에서 살펴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요 청렴의 의미, 맑게 염치를 알아라, 탐욕 부리지 마라 이게 청렴이라는 거, 결리사의라는 거,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해라.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69페이지에 나오는 문제 이상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7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